비티나는 테크, 비티크의 BPD. 아들라 유라입니다. 세 명이서 같이 찍는 건 처음이에요. 좀 특별한 느낌도 좀 날 것 같고, 연예인분들과 아이돌분들의 폰이 해킹이 돼가지고 그와 관련된 메시지가 유출됐다. 굉장히 핫했잖아요. 1위 한 거는 봤는데 정확히 클릭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언젠가는 터질 거라고는 생각했었어요. 사실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아, 믿는 거? 설마 내 개인 정보가 어디 쉽게 다른 사람한테 공유가 될까? 보안에 대해서 뭐 언젠가는 좀 터질 수 있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모 연예인의 계정이 털렸고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는 지금 원인 분석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접속을 해서 털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갤럭시보다는 아이폰이 좀 더 보안 레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갤럭시가 보안이 뭐 확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닌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갤럭시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네. 암호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귀찮아가지고 그냥 패턴으로 하고 있어요. 고양이요? 저는 지문으로. 뭔가 지문이 제일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서. 생체 인식을 쓰시는 분도 있고 네. 패턴을 쓰시는 분도 있고 번호를 그냥 입력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숨길 게 없으면은 가장 좋은 거죠. 네. 쉽지는 않으니까 최소한의 보안을 적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이폰도 생체 인식이나 이런 걸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4자리나 6자리의 핀 번호를 넣어야 돼요. 핀 번호가 몇 번 연속 틀리면은 그 아이폰을 쓸 수 없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5번인가 6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5번 연속 틀려가지고 6번이 됐다. 1분 동안 쓸 수 없어요. 한 번 더 틀렸다. 5분 동안 더 쓸 수 없어요. 그리고 15분, 1시간, 10번 틀렸다. 영구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텀을 주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라 외부의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공격을 받지 못하게 텀을 주는 거예요. 그때는 공격을 할 수 없게 그 여지를 안 주겠다는 거죠. 이게 같은 걸 입력을 하잖아요. 000000 계속 입력을 하면은 그걸 틀린 걸로 인식을 안 해요. 서로 다른 조합의 비밀번호를 계속 입력을 했을 경우 그게 카운팅이 돼요. 최근에 기사에서 봤는데 랜드 미러링이라는 기술이 그건 어떤 건지. 그게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 중에 하나인데, 디지털을 복원해서 범죄나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디지털 포렌식이거든요. 이게 예전 구형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런 랜드 미러링 방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통했어요. 스토리지 안에 있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시큐어 인클레이브, 폰에 있는 메모리 떼가지고 딴 데 붙이면은 내가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 용의자한테 아이폰 5C라는 모델을 입수해가지고 이거를 좀 열어보려고 했어요. 그거 들었어요. 들었죠? 네네네.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네.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애플 보고 얘는 범죄자니까 좀 열어줘. 그때 CEO가 팀 쿡이었는데 팀 쿡이 안 돼. 만약 열어주게 되면은 아이폰에 대한 보안이 신뢰가 깨져. 거부를 했어요.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요즘에 이제 기술력으로는 그런 구형 아이폰은 해킹이 가능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보안도 이제 점점 뚫으려고 하는 기술도 발전을 하기 때문에. 최근 나오는 아이폰 11 최신 업데이트가 반영이 됐을 경우에는 FBI도 깨는 게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스마트폰 해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해킹 랜드 페이지 만들어서 사람을 그쪽으로 가게끔 유도하지 않을까요? SNS를 써가지고 랜딩 사이트에 유도하는 게 스미싱이라고 해요. 피싱이라는 게 사람을 낚는다. SMS 플러스 피싱이 돼가지고 스미싱이 된 거예요. 택배 회사에서 분실물 발생. SMS가 온 그 번호를 한번 검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 저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실제 진짜 있는 업체에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누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가장 좋아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 그렇게 한번 유출이 되잖아요. 그 유출된 게 계속 공공재처럼 쓰이는 거예요. 해킹을 당했어요,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한테. 그러면 그땐 어떻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해킹을 당했다는 걸 인지를 했잖아요. 해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정보가 있는 클라우드 사이트, 포털 사이트, 패스워드를 바꿔야죠. 저는 막 귀찮아가지고 모든 사이트에 비밀번호 다 똑같거든요. 저도. 또 기억력이 안 좋은데. 보안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편의성은 떨어져요. 2차 인증도 하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이트별로 다르게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희 기억력은 들어가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사이트를 다 패스워드를 다르게 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포털 사이트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쪽은 다르게 해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규칙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다, 그럼 N으로 시작하잖아요. N을 붙인다, 뒤에. 예를 들어서예요.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또 따라 하면 바로 안 될 수 해킹 있으니까.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하면 되고, 그리고 패스워드를 만들 때는 무조건 숫자, 문자, 특수문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조합해서 8자 이상으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비밀번호도 되게 복잡하게 앞에 무조건 뭐 대문자 들어가야 되고 뒤에 뭐 느낌표 이런 특수기호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맨날 비밀번호 찾기 다시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엔 메모장에 적어놓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지금 하고 계셨고 네. 진짜 좀 그렇군. 심각하신 분은 그 인터넷 뱅킹 하실 때 그 보안 카드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갤러리에 보관하신 분도 상당히 많아요. 자기 폰이 털리잖아요. 네. 소액 결제 사기, 아니, 금융 사기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우세요. 네, 네. 네. 지우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제 개인 정보를 좀 함부로 핸드폰이나 이런 사이트에 올리는 거에 대해 한 두세 번 정도 생각하고 올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들었고요. 패스워드도 귀찮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바꾸고 중요한 사이트, 인터넷 뱅킹 그런 거는 복잡한 패스워드 막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이 작은 핸드폰 안에 나의 모든 것들이 요즘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저의 개인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것들이 어딘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보안이라는 게 뚫는 자와 막는 자와의 싸움인데 계속 뚫으려고 하는 사람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나눈 대화가 누군가는 보고 있다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그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 보안성을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걸 잘 인지를 못해요.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연에 좀 조심하는 게 좋다.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